엄마, 갑자기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미자 씨는 전화를 받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은비 이 좀 맡기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금 문 앞에 있어요. 애도 있는데 이렇게 세워둘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아들의 태도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손자를 맡기겠다는 당당한 요구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반찬 들고 문 앞에 있다고 하면 난리치면서 왜 약속도 안 하고 왔냐고 하겠지. 그런데 너희는 미리 말도 안 하고 와서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하고 당연히 애도 봐달라고 하잖아. 박 씨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아들은 답답한 듯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상황이 좀 그래서요. 애 맡길 사람이 없는데 좀 봐주실 수 없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왜 바꾸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비밀번호 바꿔서 서운하셨던 거 아니에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서운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나도 맞춰주려고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너희 삶이 중요하다며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하다. 내가 주말에 놀러 다니고 싶으면 다니는 거지. 자식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니. 이 대화를 하며 박 씨는 스스로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식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박 씨의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엄마,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애도 데리고 있고 중요한 약속도 있다니까요.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박 씨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너희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지만 나도 내 시간이 중요한 법이다. 성민이는 너희가 알아서 돌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려면 미리 연락해라.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박 씨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녀도 스스로의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 하는 일을 모두 이해해야 하고 다 참아야 하나? 박 씨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아들의 태도에 실망한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더 이상 참지 않을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 뒤 딸 하윤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네요. 바꾸셨어요? 딸의 말에 박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바꿨다. 미리 말도 없이 와서 비밀번호 물어보지 마라. 1. 딸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반찬 가지러 왔는데요.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사 먹든지 내가 해 먹든지 해. 부모라고 해서 너희에게 무조건 편하기만 한 줄 아니. 박 씨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문제라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도 차차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믿으며 박 씨는 마음의 짐을 덜어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박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서운함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자 씨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먹여야 할 입이 2개였고 남들보다 2배는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힘들어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었고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과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정성스럽게 키운 박 씨는 2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이제 아들 승현은 41세, 딸 하유는 36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정숙이 언니가 아들에게 반찬을 해다 주었는데 그것을 자식들이 몰래 버리는 모습을 보고 크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걸 싫어한다고 말하며
자신들도 더 이상 반찬을 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으면 공짜로 반찬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마울 텐데, 오라며 친구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때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를 거야.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처럼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반찬을 해달라고 할 때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반찬을 해다 주곤 했습니다. 자신과 자식들 사이는 다르다고, 좀 더 특별하고 끈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식들에게 반찬을 해다 주는 일이 당연시되는 것에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김치와 반찬을 들고 아들 승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하고 온 상황이었어도 자식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박 씨는 자신이 택배 기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 불편하니. 박 씨는 떨떠름하게 물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고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나 박 씨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보낸 비밀번호로 집 안에 들어간 그녀는 급하게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나왔습니다. 집 안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 5분이었지만 마치 도둑질을 하듯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 씨는 친구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반찬을 해줬는데도 못마땅해 하는 자식들. 이제는 그만둬야 할까? 그래도 박 씨는 자식들이 자신과 다르게 자란 세대임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또다시 손자를 맡아달라는 전화를 걸어왔을 때 박 씨는 그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부모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자식들과의 거리를 두며 스스로의 삶을 찾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을 버리는 게 더 나쁜 걸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 더 나쁜 걸까? 그녀는 자식들의 행동을 떠올리며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자신과는 다른 세대임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는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망설이며 자신들의 사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일은 저희가 약속을 어긴 거니까 바꾸해요. 그런데 애엄마가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던 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은 마치 사과하는 듯 했지만 그 말을 들어보니 결국 며느리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래,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들이 더 미웠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반찬 가져갈 일이 있으면 너희가 직접 와서 가져가라. 박 씨는 더 이상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딸 하윤을 만났을 때 박 씨는 하소연하듯이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곧 며느리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건 좀 그렇긴 해요. 저도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싫을 거예요. 박 씨는 딸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딸까지도 나와 며느리처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걸까? 1. 그녀는 자신이 어딘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요청에 무조건 응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 손자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박 씨는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미자 씨는 평일 오후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애엄마도 그렇고 저도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혹시 성민이 좀 데리고 계실 수 있어요?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3살 된 손자 성민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맞벌이 부부인 아들 내외는 항상 늦게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늦게 퇴근할 것 같아 박미자에게 손자를 부탁한 것이었죠. 그래, 알았다. 박미자는 한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어린 손자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7시가 되자 박미자는 아들네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며 손자 성민이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민이 잘 지냈어. 손자를 안고 아들 집으로 향하던 박미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물어보려 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자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에 저장된 비밀번호를 다시 찾아냈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경고음만 커졌을 뿐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던 박미자의 팔은 저렸고 손자는 계속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손자를 안고 근처 놀이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손자는 신나게 놀았지만 박미자는 땀을 닦아주고 모기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박미자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깜빡했어요. 박미자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다녀간 것이 문제가 되었나? 내가 다녀가서 비밀번호를 바꾼 건가?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성민이랑 밖에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박미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지만 아들은 여전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밖에 계셨어요? 근처 카페에라도 들어가 계시지 그랬어요. 성민이 괜찮아요. 이 말을 들은 박미자는 더 이상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죄박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사정만을 늘어놓는 아들에게 서운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결국 아들이 알려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에 들어간 박미자는 아들의 집 상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침에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식탁 위에는 식사한 그릇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손자의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는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박미자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다시 아들네 집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한 기분은 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 내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왔고 박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박미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을 함께 먹고 가라는 말도 없이 네, 감사했어요. 이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박미자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동안에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문 밖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서 한마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 또 바꿔야겠네. 나중에 내가 바꿀게. 아들은 또 언제 오신다고? 지금 당장 바꿔. 나도 까먹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계속 비밀번호 알려드리면 안 돼. 나중에 당연하게 드나들 것 같아. 아들이 알았어.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잖아. 당신 영화 보고 싶다며. 그래서 알려드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박미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야근이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갔다는 사실보다도 단지 비밀번호 몇 개로 그렇게나 경계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박미자는 그들이 자꾸만 자신을 참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으로 도움을 준 것뿐이었는데 마치 자신이 자주 드나들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집에 들어가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건가? 박미자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언제 내가 말도 없이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았지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해도 이렇게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박미자는 결국 그냥 뒤돌아서서 나와 버렸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도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친구가 옥돔 진짜 맛있는 거 샀는데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미자는 그 말을 듣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기분을 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과 손자가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와 있었네. 내가 여기에 왜 있니? 말도 없이.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은비 좀 맡기려고요. 갑자기 일이 있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박미자는 그 순간에도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이를 돌보는 게 익숙한 그녀는 결국 손자를 돌보며 아들과 며느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박미자와 친구는 함께 저녁을 해먹으려는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3살짜리 어린 손자인 성민이가 박미자와 친구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같이 먹자. 언니, 오늘은 애가 낮잠 잘 시간인가 봐. 엄청 보채네요.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 미안해. 다음에 꼭 먹자. 박미자는 그렇게 친구를 배웅한 후 다시 손자를 돌보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네와는 다르게 박미자의 집에는 모서리들이 뾰족해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 손자 성민이가 쿵 소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성민아. 손자의 턱 옆에 작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박미자는 울고 있는 성민이를 안아 올리며 연고를 찾아 발라주고 겨우 손자를 진정시켰습니다. 그제야 마음을 가다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미야, 성민이가 놀다가 다쳤는데.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박미자는 아니, 그건 아니고 살짝 긁혔는데 라고 설명했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라는 말에 며느리는 더 놀란 듯. 얼굴에요? 어머니, 미안해요. 지금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는 금세 진정하고 다시 놀기 시작했지만 박미자의 마음은 계속 편치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 내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성민이가 어떻게 됐어요? 라며 급하게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 부부는 거실로 달려가 성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보고 안심했지만 속상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애를 좀 더 잘 봐주셨어야죠.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께 맡기는 건데. 박미자는 그 말을 듣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맡겨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손자를 돌보는 일이 점점 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애를 믿고 맡기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박미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상처 크고 작은 건 상관없이 속상할 수 있지만 작은 상처 하나로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박미자는 상처도 크지 않고 약도 발라놨잖아. 그래도 너무 속상하다니. 일라고 답했습니다. 더 나쁜 건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혼나는 엄마를 보고서도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주의 좀 해주세요. 다음엔 이런 일 없게요. 며느리의 말에 박미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아들 내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리면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손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왔습니다. 이래서 주위에서 손자고 뭐고 봐주지 말라는 말을 했던 거구나. 박미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애 다쳤으니 저희가 볼게요. 엄마 때문에 오늘 하던 일도 못 보고 왔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갔습니다. 박미자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자가 다친 건 제대로 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말에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직접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미자는 점점 자식들에게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박미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 현관문 비밀번호 어떻게 바꾸는지 알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박미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말에 예상대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나마나 반찬 떨어졌다고 가져다 달라거나 아이 봐 달라는 거겠지? 박미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 토요일 오전이라 딱 손자 맡기고 놀러 가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미자는 마트에 들렀다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일부러 전화를 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계속 전화하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은비 이 좀 맡기려고 했더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금 성민이 데리고 엄마 집 문 앞에 있어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박미자는 그 문자를 보고 황당해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미자는 이번에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늘 자식들의 요구에 응하며 조용히 거리만 두고 지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맡기러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박미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다소 당황한 듯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박해요. 근데 이미 왔는데 어쩌겠어요. 당연히 집에 계실 줄 알았죠.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일을 마쳐야 한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짐도 많아요. 라며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아들의 태도에 박미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박미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반찬 들고 문 앞에 있다고 하면 약속도 안 하고 왔다고 난리치지 않니? 그런데 너희가 애 데리고 오면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애도 봐줘야 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는 집에 계시면서 애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미자는 아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왜 비밀번호를 바꿨니? 저번에 내가 비밀번호 바꾼 것 때문에 서운한 거야. 아들의 말에 박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영화 보러 가는 게 급한 일이니. 그랬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날 부려먹니? 그리고 강도 취급하듯이 내 사생활을 무시하는 건 너희 아니냐? 박미자는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응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식한테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 않지만 이번엔 너무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서 주말에는 좀 놀러도 다니고 하련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려면 미리 연락해. 오늘은 내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간다. 박미자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도 벌개졌지만 박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라고 자식들이 하는 일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괘씸함이 몰려왔습니다. 박미자는 아들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를 내는 모습에서 자식들의 이기적인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서운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이제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선을 넘지 않았던 박미자였지만 이제는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박미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다음 날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틀려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비밀번호 바꿨어요? 박미자는 딸의 질문에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비밀번호 바꿨다. 딸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왜요? 비밀번호 알려줘봐요. 들어가게. 박미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싫다. 내 집인데 내가 왜 알려줘야 하니? 딸은 황당해하며 왜 그래요? 나 반찬 가지러 왔는데. 라고 말했지만 박미자는 그 말에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반찬이 떨어졌으면 사 먹든지 내가 해 먹든지 해. 왜 말도 없이 와서 비밀번호를 묻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맘대로 들락날락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려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딸은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자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내 사생활을 지킬 필요가 있단다.
이제부터는 나도 너희처럼 내 삶을 존중할 거야. 그러니까 볼 일이 있으면 미리 내 일정 물어보고 허락받고 와. 딸은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박미자의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박미자는 그렇게 딸과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이번 박미자의 변화에 당황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박미자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차차 적응해 가겠죠. 박미자의 결심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